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볼 겁니다. 늘 진행하던 대로 영상을 통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 블로그 있죠? 자, 링크에 남겨둘 겁니다. 블로그 주소를.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텍스트로.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할지 말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TO가 워낙 작죠, 맞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준비한다는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몇 안 되는 이제 제 블로그 이웃들과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중에서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명이라도 뭐 제가 큰 조회수 바라고 뭐 이 블로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튜브하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 컨텐츠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죠.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평가될까? 평가 안 되면 힘 좀 빼고, 맞죠? 평가되면은 힘 좀 빡 줘야 되는데 평가합니다. 자, 원래 이 입찰 붙일 때, 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입찰 붙일 때부터 서류 전형 평가하겠다고 했고요. 자, 이게 채용 대행사한테 주는 자료죠, 맞죠? 과업 지시서 내용 중에서 서류위원회 구성해서 이제 평가한다. 그래서 위원 3명의 평균 점수로 해가지고 평가해라.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평가됩니다. 힘 빡 줘야겠죠. 자, 그리고 블라인드까지 지켜주시면 되겠죠. 마음가짐을 적구 판정하는 데하고 다르게 먹고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려고 딱 항목을 보셨을 텐데 블라인드 채용을 오랜 기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항목이 왜 이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크게는 원인이 세 가지 중 하나예요. 뭐 채용 대행사가 역량이 부족하던가 아니면 이 인사 담당자 분 제가 뭐 확인해 보니까 혼자 하시더라고요, 채용을.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공공기관 채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경험이나 이런 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둘 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 채용 규정에 이 항목이랑 평가표가 박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못 바꿔요. 그걸 바꾸려면은 그 채용에 관한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원래 쓰던 거 계속 쓰는 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채용 대응을 한 적이 있었고, 제가 이제 바꾸자고 했는데, 새 책을 바꾸기 싫대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진행했었는데, 그리고 채용 대행사 특이해요. 채용 대행사가 요번에 입찰 이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입찰 기준이 이거였거든요. 3년 이내 실적만 있으면. 근데 이 블라인드 채용 실적이 아니라 그냥 청소 용역 하는 그 청소 같은 이제 그 근로자분들 뽑아가지고 보내줘도 이 채용 대행입니다. 자, 실적만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무려 1억 이상의 입찰이었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될 정규직 채용에서 청소 인력을 파견하는 이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좀 드릴까 해요. 이 인사 담당자 분에게 아무리 급하고, 맞죠? 아무리 급하고, 긴급 입찰이더라고요. 아무리 급하고, 그러더라도 채용이고요. 맞죠? 채용이고, 입찰 금액 1억입니다. 1억이란 공공기관에 돈을 쓰는 거예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정규직 채용인데. 자,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아마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풀이라는 게, 뭐, 물론 제 예상과 다르게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한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회사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메이저 기관의 NCS 기반 평가와는 조금 다르게 원래 그냥 일반 채용하는 채용 회사들의 평가 기준과 비슷하지 않을까? 4기업의 평가 기준과 아니면 옛날 방식 2018년도 이전에 그런 이제 공공기관 채용 방식과 비슷하지 않을까?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조금 유념하셨으면 해요. 자, 항목 1번 성격의 장단점 및 생활 신조. 자, 요즘 중소기업도 이런 항목 안 냅니다. 참 미치겠습니다. 자,
그 옛날 채용 성격의 장단점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 신조는 이제 가치관 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다른 기관의 자기소개서 컨텐츠와 다르게 예상평가 지표를 좀 넣어놨습니다. 워낙 이 단순한 항목이기 때문에 원래는 NCS 그 자기소개서 항목이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딱 눈에 보여요. 어떤 걸 평가할지. 근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예상평가 지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성격의 장점은 이거였죠. 잘 아시겠지만 직무 관련해서 이 직무를 하기에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제시한 그 근거가 타당한가, 이게 이제 평가 기준이 되겠죠. 자, 그럼 성격의 단점 같은 경우에 지원자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치명적인 성격상의 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제가 예전에 간호사 서류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자기의 단점은 조심성이 없다라고 쓰셨습니다. 간호사인데. 주사 놓을 때 피 튀고 난리 나겠죠. 잘못 찔러서. 그래서 그렇게 어떤 직무를 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단점 극복에 대해서 극복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는가를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 직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런 말은 넣어 두십시오. 그 다음 생활신조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신조가 주는 이제 가치관이 기관의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혹은 인재상과 일치하는가, 이런 거죠. 혹은 아니면 이 가치관 자체가 직무상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격의 장점, 단점, 생활신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직무 수행의 태도적인 측면을 평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자기소개서 항목이 문제가 아니라 글자 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장점, 단점, 생활신조 다 말하래요. 그런데 이걸 500자에 우겨 넣으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은요, 장점, 단점, 생활신조를 딱 예상평가 지표만큼 받을 만큼만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략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장점은 당연히도 직무기술서에서 뽑아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전기직의 직무기술서의 태도적인 부분입니다. 자, 태도의 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키워드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죠. 신기술 습득을 위한 노력이다. 전공 분야에 대한 꾸준한 학습 노력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뭐 학구열이 높다. 혹은 뭐 호기심, 맞죠? 호기심이 왕성하다. 이런 것들을 키워드 뽑아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뭐 책임감, 성실함, 이런 것들, 청렴함, 협조, 그 다음에 뭐 안전 준수, 규칙 준수, 이런 것들 키워드로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정기직 분들은 이런 키워드로 장점을 작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직렬 분들도 직무기술서에 태도 부분 있죠? 태도 부분 보고 어떤 걸 키워드로 써야 되는지 한번 뽑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단점 키워드죠. 정말 쓰기 힘듭니다. 일단 조건은 이거예요. 직무기술서와 무관한 거, 그러니까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거 절대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와 무관한 키워드로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쓰면 안 되는 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단점은 절대 적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임원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심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인관계 문제 있는 거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평가상 불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이제 사용금지 키워드, 이거 사용금지 키워드입니다. 간혹 가다가 착각하시고 이거 가지고 쓰시는 분들 있죠. 사용금지 키워드입니다. 금지 키워드. 제가 블로그 상에는 조금 더 넣어놨어요.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키워드는 쓰지 않는 걸로.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단점 쓰실 때 이제 극복 방안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극복 방안 쓸 때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극복하겠다, 앞으로 극복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미
극복하려고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는 중이다가 더 높은 평가를 받겠죠. 자, 그리고 이미 극복했고 똑같은 단점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조금 조심 중이다. 이렇게 하면 거의 다 고친 거죠. 그래서 이미 극복했고 다시 그렇게 안 하려고 조심 중이다. 이렇게 쓰시면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가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생활신조인데, 자, 생활신조가 이제 가치관이죠.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쓸 때, 너희 기관하고 내 생활신조의 가치관이 일치해요. 그래서, 너희 기관에 인재상에 맞아. 자, 이렇게 쓰는 게 이 항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핵심 가치랄 게 없더라고요. 홈페이지나 뭐 자료들을 다 찾아봤는데도 그런 자료는 없고 미션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자원순환하고 친환경입니다. 막막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환경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활동을 해 오시거나 그에 대한 사례가 있거나 뭐 이러시면은 친환경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기가 맞춤형 인재죠. 자, 하지만 그게 없다면 억지로 친환경을 끼워 맞추기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하는 직무에 도움이 되는 가치관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친환경 쪽으로 적겠다. 혹은 직무에 도움이 되는 가치관으로 작성하겠다. 이걸 먼저 방향성을 잡고 작성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작성 예시를 한번 봅시다. 성격의 장점 예시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이제 글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그냥 키워드 뭐뭐가 제 성격의 장점입니다 하고 근거 사례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근거 사례에서 정량적 근거가 있는 게 좋아요. 지금 내용 보면은 이런 교육과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죠, 맞죠? 이런 걸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정량적으로 이력서상에 교육상 적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그걸 쓸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근거가 있는 게 좋습니다. 뭐 교육상, 자격증 이런 걸로 만약에 증명을 할 수 있다. 그 성격의 장점 같은 것을 하면은 그걸 적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뭐 사례 같은 걸로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플롯은 간단합니다. 제 장점은 뭐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근거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성격의 단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예시. 단점 키워드. 자, 적고요. 그 다음에 극복 방안을 적는데 극복하겠습니다. 이거 적지 말라 그랬죠, 맞죠?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이미 거의 다 극복했고 조심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적는 게 낫겠죠. 그리고 말수가 적으신 분들은 말수가 적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방어책이 확실해요. 요 뒤에 요걸 붙이면 방어가 확실히 됩니다. 제 성격의 단점은 말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자, 말수가 단순히 말수만 적으면 어때요? 말수만 적으면은 이거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데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를 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방어책을 마련하고 극복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게 이 말수가 적다는 거여서 말수가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신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직무 생활신조, 직무를 관련해서 직무 가치관으로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저의 생활신조는 한 번 할 때 확실히 하자. 자, 그래서 대충 하는 거 싫어하고 나중에 다시 하는 거 싫어한다. 그래서 두세 번 확인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생활신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요런 지금 내 직무 현장 자체가 작업 안전도 중요하고 완성도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 생활 신조가 내가 정기직을 수행하는데 엄청 중요한 자질이고 도움이 되는 자질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게 직무, 생활 신조와 직무를 연결시키는 작성법이고요. 자, 그 다음은 기관의 가치관과 생활 신조를 연결시킬 수 있겠죠. 기관의 가치관이 이거였잖아요.
자원의 순환, 맞죠? 자원의 순환과 그 다음에 친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생활 신조가 미니멀 라이프다. 환경에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소비하는 거 싫어한다. 뭐 텀블러 에코백 항상 들고 다닌다. 면접 때도 들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놨으면 사실은 뭐 텀블러나 에코백 집에 있지도 않지만 우리는 합격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WWF는 팬더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기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관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아니냐? 환경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나 뽑아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항목 두 번째 가봅니다. 학교생활, 사회봉사활동, 연수, 여행. 그러니까 뭐 이런 생활 속에서 그 경험을 얘기해 달라는 건데 간단합니다. 요런 이제 활동이죠, 활동. 활동들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가. 자, 그런 사례를 갖다가 적어 주십시오. 이런 거죠, 맞죠?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은 보고서 형태로 적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활동 이제 글자 수가 500자니까 500자에 250자씩 보고서 형태로 적으면 적절한데 제가 이번 채용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아시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고서 형태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기존에 NCS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블라인드 채용일 때는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고서 형태의 자기소개서를 되게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옛날 채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서술형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공공기관들 NCS로 이제 바뀌기 전에 이제 채용 설계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설계를. 이런 항목들은. 그래서 보통 매우 우수는 지원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이고 그 수준이 매우 높을 때. 그러니까 거의 경력, 맞죠? 거의 경력 수준. 혹은 아니면 진짜 거의 그 일을 한 산업형, 한 6개월 정도 인턴, 그 정도일 때 이런 경험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수준이, 그 경험을 통해 얻은 능력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평가가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전혀 이런 제 자기소개서 쓰실 때 직무와 무관한 그런 경험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이거는 지원 직무와 유관한 게 아니라 직장 생활에 도움은 되겠는데 이게 직무하고 그렇게 연관이 있나? 이렇게 싶은 거였어요. 이거는 거의 미흡이거나 그 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직무와 유관한 능력을 습득한 경험 혹은 간접 경험을 한 경험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유관한 활동을 선택해가지고 꼭 직무 상황이랑 완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직무 관련 지식을 얻었거나 기술을 습득한 사례를 적으시면 됩니다. 태도는 웬만하면 피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항목 1에서 이미 가치관도 했고요. 맞죠? 생활신조랑 장점이랑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태도적, 성격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목 1에서 충분히 다뤘어요. 그러니까 항목 위에 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식, 기술을 습득한 사례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인턴 경험 쓰면 안 된다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면은 항목 3번이 직무 관련 수상 및 경력 경험을 적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 경험 같은 경우에는 항목 3에서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 3의 인턴 경험이 되게 좋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쓰기보다는 항목 3에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인턴 경험을 제외하고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한 경험을 항목 2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20개 같은 경우에는 뭐 실습 수업이나 현장 실습, 캡스톤 디자인, 졸업작품 이런 것들 한 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혹은 뭐 기관, 은행, 기업 이런 곳에 이제 대외 활동한 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없으면 학교 과제, 뭐 팀별 과제 같은 거 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성을 해보면요. 먼저 어떤 경험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습득했는지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양괄식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끝에도 이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양괄식 작성이 정말 중요해요. 평가에 용이하거든요. 평가가 높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지역마트에서 자, 이 용어 중요하다고 했죠. 아르바이트란 표현보다는요, 파트타임 근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전문적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란 용어보다는 파트타임 근무라고 작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딱 이 두 줄이죠. 두 줄을 가지고 이 사람이 파트타임 근무로 지역마트 일했고 그곳에서 이 회계 관련과 전산 시스템 이해도를 높였구나. 이렇게 한 방에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상세, 설명을 갖다가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했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사실 뭐 스타 기법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해서 경험 정리를 하는 거 기법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작성하셔도 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직무와 비슷한 업무들 직무에서 실제로 하는 업무들을 만약에 내 경험에서 해봤다면 이렇게 나열식으로 적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실무를 해봤구나. 실무와 비슷한 경험을 해봤구나.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자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500자인데 경험 2개를 녹여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이제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아니면은 불가능해요. 500자면 경험 하나 이제 서술하기도 빠듯한 글자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이상 2개를 넣으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뭐냐? 이런 식입니다. 앞에서 마트 근무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회계에 관련한 전문성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서 우승에 도전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지는 게 아니면 경험 2개 쓰는 게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500자에서는. 그래서 역시나 이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이런 능력 습득했다. 이렇게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해 주면 되겠죠. 마트 근무와 경진대회에 참여해서요. 자, 요런 능력들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을 바탕으로 이 세무 회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습득한 능력을 요약하고 직무 활용 다짐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측성 말고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요 한 단어 차이가 어감상으로 한 단어 차이가 굉장히 크죠, 맞죠? 어감 차이가. 그래서 이 한 글자 차이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표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 활동한 거죠. 학창 시절에 뭐 어떤 활동들이죠. 활동들이라면 항목 3번은 정말 직무와 관련된 활동이죠. 수상하고 경력하고 경험 말해주세요. 이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해석하면 이거죠. 직무 역량 보여주십시오. 화끈하게 상 받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좋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직무 관련 경험을 적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항목 2번 할 때 인턴 경험을 조금은 카드로 남겨두라고 했던 겁니다. 평가지표는 항목 2번이나 항목 3번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지원 직무하고 유관성 그리고 그 성취 수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직무 역량이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자기소개서에 쓰시는 경력, 경험, 그 다음에 뭐 인턴 이런 것들 있죠, 맞죠? 이런 것들도 등급이 좀 나뉩니다. 최상으로 치는 건 아무래도 경력이겠죠.
실제로 4대 보험되고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한 급여받고 일한 경험입니다. 중고 신입은 웬만해서는 이기기 힘듭니다. 한 3년차 정도, 2, 3년 정도 일한 경력이 있으면 실제로 면접 보러 갔을 때 이기기 힘들어요, 신입이.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런 거, 이 3번 항목이 제일 좋은 것은 경력입니다, 경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인턴 경력입니다. 인턴 경력. 그래서 공공기관 또는 일반 사기업에서 직무와 유관한 직무를 수행한 인턴 경험이 중상급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인턴 경험입니다. 일반 인턴 경험. 그러니까 내 직무와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사회생활을 해본 거죠. 맞죠? 돈 받고 일해본 겁니다. 인턴이지만 비록. 그래서 이게 이제 중정도 수준의 평가를 받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와 상응하는 게 이제 수상 경력이죠. 예전 같으면은 뭐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수상 기록을 되게 높게 쳤는데 요즘은 상 주는 데도 많고요. 맞죠? 그리고 교내 수상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수상 경력이 조금은 가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중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직무와 유관한 아르바이트하고 대외 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유관한 활동들이죠. 이런 직무와 유관한 활동들은요, 중하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직무하고 상관없는 거 있죠? 직무와 상관없는 아르바이트나 대외 활동 경험을 쓰시면 이거는 하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따라서는 이거 두 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수상 기록은 워낙 요즘 많이 안 쳐줘서 대회가 이제 급이 높은 대회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더 잘 쳐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경험들이 있고 보통 평가되는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을 골라서 쓰시는 게 3번 항목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꼭 이런 질문 나오더라고요. 공공기관 인턴한 거는 그러면 직무 유관 인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상경계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 인턴이 맞습니다. 보통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가면은 우리가 사무보조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직하고 사무보조직하고 간접 경험 맞죠? 맞죠? 직무와 유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 인턴으로 볼 수 있는데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사실 이공계의 직무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가서 하시는 인턴하고는요 직무와 유관하지 않죠, 맞죠? 유관 기관이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공계 분들에게 체험형 인턴이란 일반 인턴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기관들 중에서 기술직 인턴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료증도 기술직 인턴, 뭐 전기, 기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직무 관련 인턴입니다. 그래서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가서 인턴을 하더라도 이거는 공공기관일 경우에 직무 관련 인턴으로 볼 수 있는데 이공계는 약간의 조건이 따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시는 제가 인턴 버전하고 대외 활동 버전하고 두 가지로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경험의 간단한 설명과 습득한 능력, 어떤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을 얻었다. 역시나 양괄식입니다. 이 내용이 똑같이 끝에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체험형 인턴 했고 그 다음에 세무 업무 실무 경험을 쌓았다. 자,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역시 경험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경험 정리하시는 법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자신의 역할하고 뭐 사건하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어떤 결과물을 얻었는지 그거는 그렇게 쓰실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직무와 조금 유관한 업무들을 좀 처리하시거나 보조하신 적이 있다면은 이렇게 나열식으로 적고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기간에 하필 인턴 들어가서 보조를 한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었고 이런 업무들이 있더라 하고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업무 보조한 게 아니라 업무 보조 뭐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어떻게 배웠고 세무회계 담당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배웠고 세무 처리 이제 세무 담당자로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것들 느낀 점들도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마무리. 마무리는 무조건 뭐 양괄식. 자, 습득한 능력을 요약해야겠죠. 그래서 이 인턴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이런 능력과 이런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잘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짐으로 훈훈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대외 활동입니다. 자, 대외 활동 역시 똑같습니다. 양괄식으로 이 내용이 똑같이 뒤에 나와야 되겠죠. 어떤 경험했고 어떤 능력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전 박람회, 안전 요원으로 참석해서 요런 이제 지식을 습득을 했다. 풀로 똑같죠. 그래서 상세 설명 들어갑니다. 뭐 안내 책자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부스 유도하고 역할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회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됐습니다. 자, 이 경험을 선택한 이유는 이분이 이제 토목이기 때문에 토목에 관련한 경험을 쓴 거죠, 맞죠? 그래서 교육도 받았고 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부도 했다. 이렇게 이제 습득의 과정, 지식 습득의 과정을 갖다가 적은 거죠, 상세하게.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건 싸그리 다 적습니다. 싸그리 이렇게 다 적고요. 역시나 마무리는 훈훈하게. 자, 습득 능력 요약하시고 직무 활용 다짐으로 훈훈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험으로 신공법 지식도 얻었고 건설 인증에 대한 지식도 얻었다. 그래서 요런데 매립장의 시공관리 및 운영관리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더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상합니다. 아니죠. 확신입니다. 확신합니다로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항목 4번. 또 그분입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입니다. 미치겠습니다. 제가 3일 내내 촬영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예요. 이제 지겨울 지경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취업해야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지원 동기가 명확한 근무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지원은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원 동기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되고 본인의 역할을 잘 인식하고 지원했는가? 자, 요거 뭐 어렵게 표현했지만 이겁니다. 우리 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 동기에서 우리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지원 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입사 후 포부 보통 평가 기준 만들 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가? 그리고 회사에 자기 혼자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 목표와 관련 있게 회사에서 자신의 역할과 관련 있게 그러니까 이 지원자의 자기 개발이 우리 회사에도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높은 평가를 주겠다. 요거죠. 제가 2페이지에 걸쳐서 어렵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원 동기, 기관 맞춤형으로 작성해서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알아보고 왔니 물어보는 거고요. 입사 포부, 좋은 말로 할 때 성장한다고 말해라. 우리한테 맞춰가지고. 자, 근데 그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해.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뭐 까라면까지 별 수 있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사업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의 사업 내용 보면은 이런 거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맞죠? 지역사회공헌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사회 복지 쪽으로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술 혁신도 지금 뭐 여러분들 연구직이 아닌 이상은 조금 힘듭니다. 이런 분야는 여러분들이 쓰실 거는 이 폐기물 처리, 자원화, 환경 개선, 환경 직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환경 개선 이런 것들 사실 환경 직무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없어요.
요것도 해도 되고요. 요것도 해도 되고 요것도 해도 됩니다. 자, 기술직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3개 다 써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직이 조금 맞죠? 뭘 써야 될지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자, 그 고민을 제가 예시로 해결해 드릴 거예요. 자, 지원 동기의 이제 실제 작성 예시는 조금 이따 알아보고 여러분들 입사 후 포부 작성하실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목표 기한하고 목표 성취도가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당락을 가를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토익 성적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근데 여기다가 목표 기한하고 성취도를 넣어 볼게요.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목표 기한 토익 점수를 800점까지 성취도 올리겠습니다. 자, 어때요? 누가 더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고친, 수정한 목표 기한과 성취도가 들어갔을 때 더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리고 계획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여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표현 그냥 많이 쓰세요. 자, 근데 입사 후 6개월 이내, 자, 기간, 목표 기간,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하겠습니다. 사실 전기기사 자격 같은 경우에는 뭐 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60점을 넘으면 합격이고 이런 거 있지만은 뭐 몇 점 맞겠습니다. 이거가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시험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이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의 업무인 배전 발전 설비와 밀접한 전력공학, 이게 전기기사 과목 중에 하나죠, 맞죠? 과목은 여러분들 책에 목차 있죠. 수험서. 그 여러분들 문제집 다 있잖아요. 목차가 보통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력공학의 과목 경우에는 만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왜? 직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하겠다는 사람과 이렇게 적은 사람, 누굴 더 높은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목표 기한과 성취도가 들어간 이 자기소개서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꼭 입사 포부 쓰실 때는 목표 기한하고 성취도를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성 예시는 기술직하고 그 다음에 행정직군하고 조금 나눌게요. 자, 그래서 기술직 버전은 기술직들은 이제 기관 고유 산업과 연계시키기가 좀 쉽습니다. 맞죠? 이 기관의 특징상. 그래서 어느 사업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2번에 걸쳐서 폐기물 처리하고 그리고 특히나 침출수 처리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분야에까지 관심을 표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해요? 내가 어떤 여자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혹은 뭐 어떤 남자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볼 겁니다.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에 관한 노력을 제시하는 게 근거 제시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침출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공정하고 침출수 방지 지식을 습득했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건축 및 시설 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다 학교에서 그냥 수업으로 들은 거겠지만 나 이 업무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수업도 듣고 지식도 있다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그래서 이와 같이 폐기물 처리에 관심이 있고 한 번 더 이제 양괄식으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직들은 간단하게 지원 동기를 쓰실 수 있어요. 행정직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성장이 기대돼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시장은 어때요? 성장 가능성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기관 성장 가능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전산화로 인해서 자, 이건 세무회계직이죠. 세무회계직이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좀 잘 되는 회사, 성장 가능성 있는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사건들 있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2025년 포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이 다음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은 폐기물 자원화시키는데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고 역할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이 예상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회사가 성장되면 나도 아마 성장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회사도 성장할 것 같고 저도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왜 있는지도 알고 있다를 표현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상에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쓰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고유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지원한 이유는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고유 산업 분야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원 직무 역할 내가 뭔지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두 번째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세무회계직이라고 해서 세무회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산까지 관리한다. 그래서 자산 관리 자격까지 갖추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나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걸 첫 번째 이유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이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관 산업에 대한 관심을 조금 표현해 주는 거죠. 이걸 마지막으로 뺀 이유는 처음부터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거짓말 같이 보여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평소 텀블러 안 들고 다니지만 에코백은 집에 그냥 걸려 있지만 자, 들고 다닌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합격해야 되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래서 단순 폐기물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 자원하는 기업인데 이것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때 이 분야에 대한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입사후 포부 부분이에요. 자, 입사후 포부는 자기 개발 능력이 필요한 이유, 자기 개발이 필요한 이유,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서. 자, 그래서 환경직, 처음입니다. 환경직으로 한번 가봅시다. 환경직으로서 이 목표죠. 기관 목표 걸고 넘어져야 됩니다. 기관 목표가 이건데, 이걸 하려면, 자, 나는 환경직으로서 요거하고 요거를 갖다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첫 줄이에요, 첫 줄.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격증 뭐 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맞죠? 그리고 또 하나의 팁, 따겠습니다. 말은 누가 맡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라는 걸 하나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폐기물 처리 기사 따겠다라는 거는 이미 올해 하반기에 응시 예정이다. 나 준비하고 있다. 준비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준비하고 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목표 성취도죠. 지금 이제 폐기물 감량하고 이 재활용 과목 자체가 어떻다? 기관의 목표와 관련이 있으므로 만점을 목표로 하겠다. 성취도까지 표현해 줬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자, 하나 더 있었죠. 온실가스 관리 기사는 입사 후 2년 이에 목표 기한 제시했죠.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양괄식이죠. 훈훈하게. 자, 요거 딸 거고요. 요거 딸 거고. 그러면 요렇게 직무 전문성이 올라갈 테니까 이 목표 달성에 있어서 내가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요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질문은 단 4개였는데 시간은 제일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다른 기관들보다. 자, 서류전형 평가되죠, 맞죠? 여러분들 가독성 영상 필수입니다. 양괄식 작성 꼭 기억하시고요. 수정 또 수정하셔가지고 최상의 결과물로 자기소개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제가 구독하고 좋아요 받아야겠어요. 정말 시간도 많이 걸렸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